정책국 김강원 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현실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열악한 상황들이 많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과거 정신장애인들의 강제 입원율이 70%에 육박했고, 이는 여러 선진국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 너무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의 입원 환경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통합 환경에 대한 문제 등 장애인의 인권 현실은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열악하고 참혹하다시피 한 정신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당사자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힘을 모았었고, 지난 2015년에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상존해 있었지만 입원 절차가 너무나 쉽게 보호자 1인의 동의와 정치과 전문의의 소견만으로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신병원에 감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신병원,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기대들을 당사자들과 당사자 단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각도의 압력에 의해서 입원 절차를 개선한다고 대안으로 내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동의 입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호의무자 1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소견만으로 입원이 가능했다고 하면, 그 보호의무자 입원은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2인의 동의, 이렇게 입원 절차가 강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의 입원이라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마치 그 이후부터는 자입원율, 자기 스스로 원해서 입원하는 이 자입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강제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입원되는 입원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당사단체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은 개선된 것이 없고,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인권도 개선된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자입원 비율은 높아지고 또 비자의 입원, 보호의무 입원, 보호의무자 입원의 비율은 낮아지는가? 이런 것은 그 중간에 이 동의 입원이라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제시된 이 동의 입원이라는 것이 자입원으로 구분되면서 동의 입원율이 높아지면서 이와 동시에 자입원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연구소로 지난 여름에 실제 진정사건이 상담 사례가 한 건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의 입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의 입원 절차에서 지금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의 입원, 동의한 적 없는 동의 입원, 지적장애인 강제 입원 진정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개요서를 첨부하시면 되겠는데요. 동의 입원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형식의 입원이고,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74년생이십니다. 이분은 여기서 통영시에 있는 모 정신병원에 동의 입원 형태로 입원을 시키십니다. 이때 오늘 와주신 첫 번째 동생분께서 본인의 오빠가 정신질환자도 아니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을 이유가 없으니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제시하면서 즉시 퇴원을 시켜줘야 한다. 병원에서 퇴원을 거부하더라도 72시간 내로만 가능하다. 지금 퇴원을 거부하고 있는 건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원무과장이 좋다, 그럼 72시간 후에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퇴원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니 원무과장은 담당 간호사에게 퇴원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72시간 후에 퇴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병원 측에 문의를 했더니,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바로 그 다음날 병원 측에서는 보호의무자, 이번에 동의했던 보호의무자인 친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음날 바로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고 또 보호자가 동의해야 되고 정신과 전문의가 그 입원 필요성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지만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분이 병원 입원 전에 자해 또는 타해의 자기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는 위험이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었다면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애초에 입원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오신 가족분들에게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 피해자분들이 한 10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셨는데 거주시설 측에도 저희가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지금까지 남을 해치거나 자해를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또 그 이튿날 바로 하루 만에 또 정신과 전문의가, 그것도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이 있다라고 소견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입원이었고 동의 입원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저희가 확인했을 때 동의한 적이 없다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원 신청을 했지만 입원에는 동의해서 입원했지만 퇴원은 보호자가 동의 없이는 시킬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2018년 8월에 입원을 했습니다. 강제 입원으로 입원된 경우에는 그 입원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입원 환자에 대해서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은 너무 퇴원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2년이라는 입원 기간 동안에 2개월에 한 번씩 물었어야 했더니 퇴원 의사 확인이 이루어졌던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74년생으로 아직 40대에 불과합니다. 이 정신병원은 정말 끔찍했던 것이 그 정신병원에서 장례식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그 장례식장에서 바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을 그렇게 가둬놓고 평생을 거기에서 갇혀있도록 만들고 사람이 사망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이러한 야만이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정신병원의 병원장과 피해자의 주치, 그리고 원무과장, 그리고 통영시장, 경상남도 도지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진정한 의사로 입원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 그리고 입퇴원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옹호할 절차보조 제도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정책 개선 권고를 인권위원회 요청을 오늘 진정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피해 당사자 가족분, 저에게 그 상담을 의뢰하신 가족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좀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오빠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 시설에 생활하였습니다. 시설 입소 또한 오빠가 원치 않았음에도 다른 가족들이 강제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오빠 말에 의하면 시설에 CCTV등이 있어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의 강제적 행위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쯤 오빠가 있던 시설로 막내 동생과 제 아빠라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시설에서 대소를 시키고 집에서 하루 있다가 지금 오빠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장애인 시설에서 오랜 시간 감금되어 살아왔는데 정신비관이라니 오빠는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다만 지적장애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오빠와 전화할 때마다 오빠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매우 힘들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두통과 복통도 종종 호소합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정확히 해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갇혀 있느냐?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냐? 나가고 싶다고요. 오빠를 보러 병원에 갔을 때 용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게 하고 포즈를 주었는데도 상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을까 의심하던 병원 관계자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저희 오빠도 사람이고 인격체입니다. 오빠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빠가 정신병원을 퇴원하고 지역사회로 돌아온다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오빠
오빠의 남은 여생을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빠와 함께 마주 앉아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구경도 가고 싶습니다. 감사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6년에 정부는 그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상 기형적으로 높은 강제입원 비율 70%가 넘는 비율을 대폭 낮추겠다, 가입원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이제 4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수치상으로는 가입원 비율이 60%대로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강제입원 비율은 30%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병원에 있는 숫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그대로입니다. 기껏 태어난 사람들은 2, 300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제입원에서 자입원으로 전환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당수의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동의입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입원 환자들이 상당수가 동의입원으로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입원 안에 동의입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입원이든 타입원이든 동의입원이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지적장애인으로서 10년 넘게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이 피해자는 가족들에 의해서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정신병원, 통영에 있는 정신병원에 지금 계속 입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장애인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부족하면 후견인 혹은 절차보조인을 지명을 해서 그 절차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차는 모두 무시되고 생략되었습니다.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17%에 이르는 동의입원 환자들 상당수가 아마도 이러한 의사 능력 없는 상태에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한 동의 없는 동의입원으로 입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이고 진정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탈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도 공동하게 생활할 수 있으려면 지역사회 안에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복지기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복지라는 장만 만들었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탈원화를 이야기하고 동의입원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로서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입원 연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피해자를 즉각 퇴원 조치를 시키고 정신병원 입원 실태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과연 바뀌었고 무슨 노력이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발언을 해주시기로 한 가톨릭대학교의 이용표 교수님은 갑자기 사정이 좀 생기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NGO 연대 위원장 맡고 계신 조태흠 한국장애인연맹 정책기획실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대한민국은 2008년도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의 의미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인권이 신장할 수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저희는 천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전년도에 국가에서 유엔 권리협약 유엔 사무국에 제출한
2차, 3차 종합보고서에서는 제14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서 그들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의 자율적인 의지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권리협약 14조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설사 가족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로 인하여서 어떤 사유로도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의라는 명목하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이런 모순된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연 어떠한 근거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내뿐 아니라 그것을 국가 유엔 보고서에서도 자랑스럽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모습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에 첨부한 표는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대한민국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서 인용한 표입니다. 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동의 입원을 정부는 자의 입원에 포함시키고 있고 그래서 자의 입원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유엔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 보조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동의 입원이 과연 동의 있는 동의 입원이냐 진정한 동의 입원이냐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고 또 실제 입원 환자의 비율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도에 설립된 카미의 사무총장이고 또 2014년도에 유엔에 대한민국의 정신병원 인권 상황에 대한 카미 리포트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인 정신병원에 지적 장애인을 강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지적 장애인이 본인이 잘 이해를 못해서 투약을 거부를 하니까 여러 차례 강박을 하는 이런 인권 침해 사례를 유엔에 보고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유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장애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강제 치료를 정신건강 제도에서 폐지하라. 그리고 본인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입원 치료를 최적으로 치료해주라. 이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권고를 2014년도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동의 입원 제도는 정신보건법에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제도였는데 2016년도에 우리 정장애인 단체들이 그리고 인권 변호사들하고 연대해가지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서 그 결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적이 있는데 정부는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좀 너무 시급하게 좀 단체는 전부 국회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된 문제가 이 동의 입원 제도인데 겉으로는 동의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굉장한 문제를 야기한 그 강제 입원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금 그 법이 시행된 게 201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법이라는 그 법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정신병원에 환자들 강제 입회원 심사를 담당을 해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가족들도 많이 보고 또 이런 인권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실제로 과연 정신병원에 진짜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물론 많은
전체 환자가 다 그렇게 부당하게 입원돼 있다고 하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환자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을 장기간 그냥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간은 인격이 있고 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장애가 아닙니다. 그거는 옆에서 잘 돌봐드리고 그리고 여러 장애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그러니까 돕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거지.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가지고 약을 주고 이렇게 해서 치료할 수도 없는데 왜 병원에다가 지적장애인을 입원시키고 있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병원 안에는 정신과 환자보다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국가의 보건 의료 시스템이 건강 서비스 비용을 왜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이거는 국가 제도도 문제고 개정할 때 정부는 그 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가를 했습니다. 뭐 중독 분야 그리고 자살 분야 이런 데 거의 1,000억 되는 예산이 증가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정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건강법이라는 거는 물론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지만 이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태생부터가 정신질환자들 관리를 위한 법이었고 지금도 그 관리를 위한 법을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을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정신건강복지법 이거는 폐지하고 일반 치료는 다른 국민들과 함께 차별 없이 같은 건강 시스템으로 잘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그 약한 점 또 지역사회의 삶을 돕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제사회에 유엔에 대한민국에 공식 권고한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을 충실하게 잘 검토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본 환자는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돼 있다가 정신병원에서 떡 먹다가 숨 막혀서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병원에서 제대로 그 사람 응급조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신병원이라는 데가 일반 그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진료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인데 그런데 30년 동안 왜 그분을 가둬놓고 치료도 못하는 걸 왜 30년을 데리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의토 소장입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상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동의 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를 개선하라. 우리나라 인권의 최악의 사각지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이다. 그동안 정부는 살려달라는 국민의 호소를 뒷전으로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을 정신병원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장애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가능하게 했던 구 정신보건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제야 정신장애인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샅샅이 무너졌다. 정부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 2인의 입원 필요성과 자타의 위험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듯 했지만 본인의 동의와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이 가능한 동의 입원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이미 자의 입원이 있어 본인 의사만 있어도 입원이 가능한데도 대체 보호자의 동의라는 요건은 왜 만든 것인가? 현재 동의 입원은 본인의 의사를 왜곡하고 무시한 채 보호자의 의사만으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퇴원을 신청해도 손쉽게 강제 입원으로 전환하도록 강제 입원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법 제정 전보다 더 손쉽게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몰아넣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의 입원의 한 유형으로 동의 입원을 자의 입원의 한 유형으로 슬쩍 띄워넣어 마치 강제 입원율이 줄어들고 자의 입원율이 증가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유엔에까지 보고하면서 세상을 기만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눈물겨운 호소와 살려달라는 외침에 따라 2016년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만 4년의 시간 동안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과연 무엇이 나아졌는가? 오히려 후퇴하고 만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의입원 제도의 실행자가 된 한 지적 장애인의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기만적인 동의입원 제도를 국내외에 폭로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즉각 이 기만적인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유엔의 권고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의 입원 절차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13일.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구호를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진정의 취지대로 동의입원 전수조사라는 내용과 동의입원 조사 개선하라는 내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동의입원을 외치면 참여자께서는 개선하라 한번 폐지하라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의사 기만하는 동의입원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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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사 물을 수 있는 절차보조제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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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입원 절차 즉각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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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